지금 이 영상을 누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요즘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하셨죠? 마음신타로에서 신령님들이 지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긴급한 메시지를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3번 심호흡 후에 1번부터 4번 중 지금 가장 끌리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1번 분들 차례예요. 1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좀 어수선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은 오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자꾸 혼자 생각이 많아지셨던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직감이 예민하고 감이 좋은 분들인데 그 감을 믿어도 되는 건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이 번호로 손을 이끌었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잡고 같이 카드 볼게요. 1번 분들, 요즘 마음 상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성향 자리에 3번 대신할머니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이 자리에 떴다는 건 1번 분들이 원래 촉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로 따지기 전에 가슴에서 먼저 반응이 오는 타입이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거의 틀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촉이 오히려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느끼는 게 많으니까 지치는 것도 빠르고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정작 본인 감정이 뭔지 헷갈리는 시기예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꾸 의심부터 드는 쪽으로 기울고 있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할머니가 성향 자리에 앉았다는 건 지금 이 예민함 자체가 신령님이 주신 안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 자리를 보면 69번 우물이 나왔어요. 1번 분들, 그동안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감정이 있어요. 우물이라는 건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없이 깊은 거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왔는데 속으로는 꽤 오랫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억눌렀던 분노일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삼킨 적이 여러 번 쌓여 있는 흐름이고,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서 속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읽혀요. 이 우물 속 감정을 계속 덮어만 두면 언젠가 넘쳐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긴급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현재 기온 자리에 71번 풍경이 나왔어요.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그 풍경이에요. 이건 변화의 신호예요. 지금 1번 분들 주변에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큰 사건은 아닐 수 있는데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든지, 평소 안 오던 연락이 왔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동하는 쪽이 생겼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큰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오는 전조예요. 바람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거든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바람이 불어오는 기운이 보이고, 이미 누군가와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관계의 결이 한 단계 바뀌려는 조짐이에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속마음 자리에 23번 신호동자가 떴어요. 이게 1번의 대표 카드이기도 한데요. 신호동자가 속마음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금 1번 분들 내면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나 꿈이 선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이나 글이 유독 마음에 걸리는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신호예요. 수영님이 보내고 계신 메시지를 이미 받고 있는 건데 1번 분들이 아직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까지 오신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1번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다만 그 답이 맞는지, 지금 움직여도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든 관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야 할지 고민 중인 분이든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게 신호동자의 메시지예요. 여기까지가 1번 분들의 전반 내장이에요.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은 원래 직감이 강한 분들인데 그동안 속으로 많은 것을 삼켜왔고 지금은 주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내면에서도 계속 뭔가 신호가 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후반에서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은지를 한 장씩 풀어볼게요. 참고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후반으로 같이 넘어가 봐요. 1번 분들 후반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올 흐름과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은지를 짚어드릴게요. 가까운 미래 자리에 22번 호법동자가 나왔어요. 호법동자는 보호와 방어의 동자예요.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떴다는 건 지금부터 1번 분들 주변에 보호막이 하나 씌워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올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데 호법동자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건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신령님이 미리 막아주고 계신 증거예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잡아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불안했던 자리 문제나 인사 이동 관련해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넘어가는 흐름이 보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했던 거래처 문제나 계약 관련 리스크가 예상보다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쁜 인연이 걸러지고 있는 시기이고 이미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오는 잡음들이 생각보다 큰 타격 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1번 분들을 단단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해결 행동 자리에 26번 방울이 나왔어요. 방울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1번 분들이 속으로만 삼키고 혼자만 느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전반에서 우물 카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깊은 우물 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밖으로 꺼내야 해요. 방울이 해결 행동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말하세요.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세요. 미혼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먼저 다가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기다리는 건 지금 이 흐름에서는 오히려 손해예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시는 게 좋아요. 꼭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즘 좀 힘들었어. 이 한마디가 방울소리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있는데 놀러왔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소리를 내야 운이 트이는 구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생활정성 자리에 33번 맑은 물그릇이 나왔어요. 천천히 마셔보세요. 샤워할 때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무거웠던 것들이 물과 함께 내려간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싶겠지만 맑은 물그릇이 정성 자리에 나온 건 지금 1번 분들 기운이 좀 탁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기운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맑게 비워내는 습관이 필요해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매일 해야 해요. 그 정성이 쌓여야 다음 카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너머에 감싸주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릇이 맑아야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품어주는 흐름이 남아 있어요. 결실 방향 자리에 88번 비단함이 나왔어요. 비단함이에요. 이 카드가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는 건 정말 좋은 결이에요. 비단함은 귀한 것을 담는 상자예요. 결혼 예물을 담는 함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상을 뜻하기도 해요. 1번 분들이 지금까지 감내해온 시간,
혼자 삼켜왔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허투루 흘러간 게 아니라 이 비단함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실이 눈앞에 와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진짜 귀한 인연이 가까이 오고 있는 흐름으로 읽히고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오래 기다려왔던 경사 소식이 올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노력에 걸맞은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오고 있고, 사업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큰 계약이나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쪽으로 기운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비단함은 받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카드예요. 들어온 복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안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1번 분들의 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지금부터 1번 분들 주변에는 보호막이 씌워지고 있고, 그 안에서 1번 분들이 해야 할 건 입을 여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서 매일 마음을 맑게 비워내는 정성을 쌓아가시면 돼요. 그 끝에 비단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참고 견뎌온 분들에게 돌아오는 진짜 귀한 결실이에요. 1번 분들에게 전통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 물이 맑아야 소원이 통한다고 했어요. 지금 1번 분들에게도 같은 이치예요. 기운이 탁 하면 아무리 좋은 흐름이 와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매일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성이에요. 1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해수 관음이에요. 바다 위에서 모든 고통을 굽어 살피시는 자비의 어머니예요. 1번 분들이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억울함, 서러움, 불안함, 그런 것들을 해수 관음이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1번 분들을 감싸고 있는 보호의 기운이 바로 이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소품 색상은 흰색이에요. 흰색 물건을 가까이 두시거나 흰색 옷을 의식적으로 입어보시면 기운이 맑아지는 데 도움이 돼요. 1번 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이에요. 이미 답은 와 있어요. 이제는 믿고 움직이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뽑은 카드 번호랑 지금 가장 소원하는 것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중에 돌아보시면 그때 적은 소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번 분들 차례예요. 2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현실은 현실대로 무겁고, 마음은 마음대로 앞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에 손이 갔을 거예요. 안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밖으로는 티를 안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2번 분들 요즘 마음 상태부터 볼게요. 성형 자리에 79번 화로가 나왔어요. 화로는 불씨를 품고 있는 그릇이에요. 겉에서 보면 조용한 것 같은데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2번 분들이 딱 이래요. 표면적으로는 차분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계속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불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데 방향이 안 잡혀서 그 열기가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연애에 대한 열망은 큰데 막상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속만 끓이고 있는 흐름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답답해하고 계실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의욕은 넘치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갑갑한 쪽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 자리에 16번 산신이 나왔어요. 산신은 뿌리예요. 조상이고 터전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의 과거를 보면 집안의 기운이나 가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데에는 집안의 흐름이 깔려 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읽어놓은 것 위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집안의 어려움을 본인이 떠안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산신이 과거 자리에 나왔다는 건 뿌리에서 올라오는 힘이 지금도 이번 분들을 바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까 화로의 불씨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경력이나 실력이라는 뿌리가 결국 본인을 지켜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래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돼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현재 기온 자리에 73번 비단이 나왔어요. 비단은 귀한 기회를 뜻하는 카드예요. 지금 이번 분들 주변에 뭔가 귀한 게 하나 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비단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접어놓으면 그냥 천조각 같아 보이거든요. 펼쳐봐야 그 광택과 결이 보여요. 지금 이번 분들 곁에 있는 기회가 딱까 그래요. 사소해 보이는 제안, 별것 아닌 것 같은 만남, 혹은 스쳐 지나갔던 정보 중에 진짜 비단 같은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아직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스치듯 만난 사람 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미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배우자나 파트너가 건넨 말 중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은 최근 들어온 업무 제안이나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거래처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빛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속마음 자리에 19번 미륵불이 나왔어요.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계세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예전에 통했던 게 이제는 안 통하고, 익숙했던 패턴이 더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있어요. 미륵불이 속마음 자리에 떴다는 건 이번 분들 내면에서 이미 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낡은 걸 부수고 새 판을 짜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실이 무거우니까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바꿔야 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연애 패턴 자체를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만나는 방식, 선택하는 기준, 관계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전과 다르게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 사이에 오래된 습관을 하나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익숙한 업무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해 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채널이나 시장을 두드려 보시는 쪽이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분들의 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번 분들은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진 분들이고, 그 불씨를 지탱해주는 뿌리도 단단해요. 지금 곁에는 아직 펼쳐보지 못한 귀한 기회가 와 있고, 내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후반에서는 이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흐름을 잡을 수 있는지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다음 자리가 따뜻해요. 같이 넘어가 봐요. 2번 분들 후반으로 들어갈게요. 전반에서 속에 불씨를 품고 있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불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운 미러 자리에 14번 장군신이 나왔어요. 장군신은 승부의 카드예요. 강하게 개입하고 밀어붙이고 이기는 기운이에요. 이번 분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잖아요. 화로 속에서 불씨만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어요. 장군신이 미래 자리에 떴다는 건 조만간 승부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안 되는 갈림길이 하나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또 같은 자리로 돌아가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승진이나 부서 이동 혹은 새로운 포지션과 관련된 결정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쟁 입찰이나 큰 계약
혹은 새 시장 진입 같은 승부처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밀어붙여 보시는 쪽이 유리하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관계 안에서 미뤄왔던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장군신은 뒤로 빼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앞으로 나서는 사람한테만 길을 열어주는 신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해결행동 자리에 35번 도장이 나왔어요. 도장은 확정의 카드예요. 계약하고 찍고 못 박는 거예요. 장군신이 승부를 벌라고 있으면 도장은 그 승부의 결과를 확정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2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동은 결정을 내리고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다 싶으면 바로 도장을 찍어야 해요. 비유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지금이 괜찮은 시기예요.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결정을 내리시고, 사업 확장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애매하게 만나던 관계에 확실한 이름을 붙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사귀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지금 던져보세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 사이에서 보류해왔던 결정,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가족계획이라든지 재정관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확정짓고 넘어가시면 관계가 한결 가벼워져요. 도장 카드가 해결운동 자리에 나왔다는 건 망설임 자체가 지금 2번 분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결정하세요. 찍으세요. 그래야 다음 흐름이 열려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생활정성 자리에 56번 고사가 나왔어요. 고사는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의식이에요. 돼지머리 놓고 시루떡 올려서 빌잖아요. 이 카드가 정성 자리에 나왔다는 건 2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상 처방이 감사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거창하게 고사를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작은 감사를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세요. 고마운 사람한테 커피 한 잔 건네세요. 그동안 도움받았던 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나눔이 고사와 같은 효과를 내요. 특히 2번 분들은 화로 기운이 강해서 혼자 안에서 태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서 나누기 시작하면 막혀있던 흐름이 돌아요.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후배한테 점심 한 끼 사주는 것, 거래처에 작은 선물 하나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사의 정성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그 손이 2번 분들의 정성에 반응하고 있어요. 이건 혼자서 만든 결과가 아니에요. 결실방향 자리에 80번 방석이 나왔어요. 방석은 자리예요. 직위, 포지션, 내 몫의 자리를 뜻하는 카드예요. 2번 분들, 최종 결실이 자리를 잡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불씨를 지키고 뿌리를 내리고 귀한 기회를 알아보고 새 판을 짤 준비를 하고 승부를 걸고 도장을 찍고 정성을 나눠왔잖아요. 그 모든 것의 끝에 당신만의 자리가 펼쳐져요. 방석이 깔린다는 건 안정적으로 앉을 곳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원하던 자리, 원하던 포지션에 앉게 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사업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관계 안에서 내 위치가 확실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연인으로서 확정된 자리를 얻는 흐름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내 역할과 존재감이 제대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기혼이 움직이고 있어요. 방석은 한번 깔리면 쉽게 거치지 않는 카드예요. 튼튼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에 깔리는 방석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2번 분들의 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조만간 승부를 벌어야 하는 순간이 오고 그때 망설이지 말고 결정을 확정 지으시면 돼요. 일상에서는 작은 나눔과 감사의 정성을 쌓아가시고 그 끝에 2번 분들만의 단단한 자리가 펼쳐져요. 불씨를 품고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2번 분들에게 전통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부터 큰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고사를 지냈어요. 새 가게를 열 때도, 이사할 때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떡을 돌렸어요.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나눠야 복이 오는 거예요. 2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큰 승부가 와 있으니까 그 전에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그 정성이 장군신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2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장군신이에요. 싸움터에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장군이에요. 2번 분들의 불씨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겁이 나더라도 앞으로 나서면 장군신이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세요. 소품 색상은 빨강이에요. 빨간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거나 중요한 순간에 빨간색을 몸에 걸치시면 추진력이 더 강해져요. 2번 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이에요. 불씨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제 방향을 잡고 나서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뽀금 카드 번호와 지금 마음속 소원 한 줄 남겨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시면 그때 적은 한 줄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분들 이쪽으로 와주셨군요. 3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뭔가 풀어야 할 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감정이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지쳐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여서 그래서 이 번호에 손이 간 거예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다 보여요. 이 흐름이 어디서 오는 건지 같이 따라가 봐요. 3번 분들 요즘 마음 상태부터 볼게요. 성향 자리에 6번 해수관음이 나왔어요. 해수관음은 자비의 어머니예요. 바다 위에서 모든 고통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 카드가 성향 자리에 떴다는 건 3번 분들이 원래 마음이 넓은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고 내일보다 남의 일에 더 마음을 쓰는 타입이에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더 힘든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본인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남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가혹한 분들이에요. 속으로 삼키고 속으로 참고 속으로 울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왔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연애에서 늘 더 많이 주는 쪽이었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도 매색하지 않고 버텨온 분들이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팀 안에서 묵묵히 짊어지는 역할을 맡아왔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나 직원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이나 마음은 뒷전이었을 수 있어요. 해수관음이 성향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자비를 자기 자신한테도 좀 써야 할 때라는 신호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 자리에 67번 다듬이돌이 나왔어요. 다듬이돌은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옷감을 펴는 거예요.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나왔다는 건 3번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두드려져 왔다는 뜻이에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고 같은 유형의 사람한테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일이 계속되어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친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피로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왔는데 성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연애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 사이에서 같은 문제로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것에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다듬이돌은 원래 고된 카드예요. 그런데 이 고됨에는 의미가 있어요. 두드려야 옷감이 곱게 펴지거든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3번 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현재 기온 자리에 24번 회원 동자가 나왔어요. 회원 동자는 엉킨 매듭을 풀어주는 동자예요.
억울함을 풀고 오해를 풀고 묵은 감정을 풀어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현재 기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3번 분들의 묵은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풀리는 과정이 항상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더 아프고 때로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울컥하기도 해요.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요동치거나 옛날 사람이 꿈에 나타나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게 다 해원의 과정이에요.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으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세요. 그게 지금 3번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했던 일이 있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시고 관계에서 서러웠던 감정이 있다면 그걸 없는 척하지 마세요. 회원 동자가 지금 3번 분들 곁에서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고 있어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속마음 자리에 83번 오색 실타래가 나왔어요. 오색 실타래는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3번 분들 내면을 보면 지금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 있어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여러 줄이 한꺼번에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예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수 있어요. 혹은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이 겹쳐서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일 수 있어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 끼어서 양쪽 다 챙기느라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파트너, 직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색 실타래가 속마음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 얽힘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야 풀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3번 분들의 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3번 분들은 원래 마음이 넓어서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왔고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두드려지면서 지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묵은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관계의 실타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후반에서는 이 풀림이 어떤 결실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은지를 한 장씩 풀어볼게요. 참고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같이 넘어가 봐요. 3번 분들 후반으로 들어갈게요. 전반에서 오래 참고 오래 두드려지고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풀림이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기다리고 있는지 볼게요. 가까운 미래 자리에 2번 불사할머니가 나왔어요. 불사할머니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신령이에요. 마른 나무에 물이 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3번 분들, 지금까지 말라 있었어요. 에너지가 바닥이었고 생기가 빠져 있었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사할머니가 미래 자리에 떴다는 건 이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던 것에 물이 오르는 형국이에요. 체력이 회복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눈에 빛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한동안 연애에 관심이 없었는데 다시 누군가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시기로 읽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살아나는 쪽으로 기울어요. 직장에서는 슬럼프를 벗어나면서 다시 의욕이 생기는 흐름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체되어 있던 매출이나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가 보여요. 불사할머니가 오시면 가장 좋은 건 돌봄의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힘도 같이 올라와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한테 가혹했던 3번 분들이 드디어 스스로를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해결행동 자리에 31번 소금이 나왔어요. 소금은 정화의 카드예요.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탁학한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3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행동은 정화예요.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관계, 에너지를 빨아가기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모임,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해요. 소금으로 뿌리듯이 탁한 것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건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묵은 물건, 안 쓰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기운이 확 달라져요. 실제로 소금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현관 앞에 굵은 소금을 조금 놓아두시거나 목욕할 때 소금을 한 줌 넣어서 몸을 씻어보세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과거의 연애 흔적, 전 애인의 사진이나 선물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져요.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 사이에 묵어있던 앙금, 꺼내지 않고 쌓아둔 서운함 같은 것들을 이번에 한번 꺼내서 비워보시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도 책상 정리 한번 하시고 불필요한 업무 파일이나 연락처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요. 보이는 것 너머에 감싸주는 기운이 있어요. 생활 정성 자리에 47번 해원굿이 나왔어요. 해원굿은 원한을 풀어주는 의식이에요. 현재 기운 자리에 해원 동자가 나왔고 정성 자리에 해원굿까지 나왔어요. 이건 정말 강한 메시지예요. 3번 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상 처방은 용서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후회되는 선택들, 나한테 실망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한테 못해줬던 나를 용서해야 해요. 충분히 잘해왔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해원이에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한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잘 버텼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 정성이 쌓이면 묵은 한이 녹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품어주는 흐름이 남아있어요. 결실 방향 자리에 81번 돼지머리가 나왔어요. 돼지머리는 큰 복의 카드예요. 고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잖아요. 실속 있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3번 분들, 결실이 돼지머리로 나왔어요. 이건 진짜 좋은 카드예요. 그동안 참고 견디고 두드러지면서 3번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예상 못했던 보너스나 인센티브 혹은 승진과 연봉 인상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올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밀렸던 매출이 한꺼번에 터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경제적으로 든든한 사람, 실속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 쪽으로 기운이 보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의 재정이 넉넉해지거나 예상 못한 경사가 생기는 흐름이에요. 돼지머리는 허세가 아니라 실속이에요. 진짜 내 손에 쥐어지는 복이에요. 그동안 남한테 퍼주기만 했던 3번 분들한테 드디어 내 몫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번 분들의 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지금부터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탁한 것들을 정화하면서 비워내시면 돼요. 일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매일 한마디씩 토닥여주는 정성을 쌓아가시고 그 끝에 실속 있는 큰 복이 돌아와요. 오래 참고 많이 베풀었던 3번 분들한테 드디어 내 복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3번 분들에게 전통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 어른들이 나쁜 일이 있으면 소금을 뿌렸잖아요. 상가에 다녀온 뒤에도,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난 뒤에도 소금을 뿌려서 부정을 씻어냈어요. 지금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게 딱 그거예요. 묵은 것들, 탁한 것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소금 뿌리듯 털어내세요.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3번 분들의 수호신령은 불사할머니예요. 마른 나무에 물을 오르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자애로운 신령이에요. 3번 분들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소품 색상은 파랑이에요. 파란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거나 물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정화 에너지가 더 강해져요. 바다나 계곡
혹은 분수대 근처라도 좋아요. 3번 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이에요. 이제 그만 안아줘도 돼요. 이번에는 안아줄 차례가 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뽑은 카드 번호와 지금 가장 바라는 것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중에 다시 이 댓글을 보시면 그때 3번 분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왔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분들도 와주셨어요. 4번 분들은 요즘 마음이 묵직하셨을 것 같아요. 급하게 뭔가 터진 건 아닌데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여온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언제쯤 내 차례가 오나 싶은 마음으로 묵묵히 버텨온 분들이 이 번호를 고르셨을 거예요. 그 마음 다 보여요. 천천히 한 장씩 풀어볼게요. 4번 분들, 요즘 마음 상태부터 볼게요. 성향 자리에 66번 장독대가 나왔어요. 장독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의 카드예요. 된장이 익으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햇볕 받고 바람 맞고 비도 맞으면서 천천히 속이 차야 깊은 맛이 나요. 4번 분들이 딱 이런 분들이에요. 빨리빨리 결과를 내는 타입이 아니에요. 대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분들이에요.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밀어붙이는 끈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쯤 있는 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긴 한 건지, 이런 의심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오래 혼자였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연 자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변화가 없어서 권태감이 스며들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자리에서 오래 일해왔는데 발전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 정체되어서 이 방향이 맞는 건지 흔들리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독대가 성향 자리에 앉았다는 건 아직 뚜껑을 열 때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속은 이미 거의 다 차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거 자리에 18번 지장보살이 나왔어요. 지장보살은 업보를 정리하고 조상의 한을 풀어주시는 보살이에요.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떴다는 건 4번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무거움이 단순히 본인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집안에서 넘어온 흐름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에서 풀지 못했던 것 혹은 집안 대대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 4번 분들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무속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본인이 떠안고 있거나 가족 내 갈등의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집안의 기대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형태일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결혼에 대한 부담이 집안의 시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시댁이나 친정의 문제가 부부 사이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본인을 짓누르고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업을 잇거나 집안의 빚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장보살이 과거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제 이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4번 분들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지는 게 있어요. 현재 기운 자리에 77번 신장대가 나왔어요. 신장대는 방향을 가리키는 안테나 같은 카드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에요. 이 카드가 현재 기온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금 4번 분들한테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 기다려왔잖아요. 장독대처럼 묵묵히 익어왔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 끝에 드디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유독 끌리는 방향이 있거나 예전에는 관심 없던 분야에 눈이 가거나 혹은 어떤 결정에 대해 마음이 확 기우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게 신장대의 신호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직이든 부서 이동이든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방향성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더 선명해지는 쪽으로 읽히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부부가 함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신장대가 떨리기 시작하면 그 방향이 정답이에요. 머리로 따지지 말고 가슴이 이끄는 쪽을 따르시는 게 맞아요. 이 흐름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속마음 자리에 8번 칠성님이 나왔어요. 칠성님은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신령이에요. 때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4번 분들 속마음에 칠성님이 앉아 계시다는 건 내면 깊은 곳에서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급해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곧이라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칠서성님은 공을 들인 사람한테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빨리 달라고 조르는 사람한테는 안 주시고 묵묵히 정성을 쌓아온 사람한테 한꺼번에 퍼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4번 분들이 그 정성을 쌓아온 분들이에요. 장독대처럼 오래 참고 지장보살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버텨왔잖아요. 그 시간이 칠성님한테 다 보고되어 있어요. 이제 곧 응답이 와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운명적인 타이밍에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에 경사가 생기거나 자녀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오래 기다려온 승진이나 인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체되어 있던 매출이 터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4번 분들의 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4번 분들은 오래 묵혀온 깊은 맛을 가진 분들이고, 집안에서 넘어온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어요. 후반에서는 이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뭘 하면 좋은지를 한 장씩 풀어볼게요. 참고 견딘 끝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같이 넘어가 봐요. 4번 분들 후반으로 들어갈게요. 전반에서 오래 기다리고 묵묵히 견뎌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기다림이 어디로 가는지, 열매가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가까운 미래 자리에 9번 성주신이 나왔어요. 성주신은 집안의 대들보예요. 터를 잡고 기반을 세우고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신령이에요.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떴다는 건 4번 분들의 터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떠돌고 있던 것들이 내려앉고 불안했던 것들이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리가 확정되는 쪽으로 읽혀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불안했던 고용 상황이 안정되거나 혹은 원하던 부서나 포지션에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장에 터가 잡혀요. 좋은 위치에 가게를 얻거나 사무실을 옮기거나 혹은 사업의 기반이 단단해지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의 기운이 보이거나 혹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거나 결혼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흐름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이사나 집수리 혹은 가정 내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지는 쪽으로 기운이 움직이고 있어요. 성주신이 들어오시면 집안이 따뜻해져요. 오래 흔들렸던 기반이 드디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해결운동 자리에 32번 쌀 그릇이 나왔어요. 쌀 그릇은 풍요의 기반이에요. 밥그릇이 채워져야 살 수 있잖아요. 쌀 그릇이 해결운동 자리에 나왔다는 건 4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행동이 기본을 채우는 거라는 뜻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밥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 잠을 제대로 주무세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싶겠지만 4번 분들은 지금까지 남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일하느라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었을 수 있어요.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온 거예요. 쌀그릇 카드가 말하는 건 그 기본이 채워져야 다음 운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주진이 털을 잡아주려고 오고 있는데 그 터 위에 올릴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건강관리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식단을 좀 신경 써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체력이 곧 사업 체력이에요. 본인이 쓰러지면 사업도 같이 쓰러지거든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자기 관리를 시작하시면 인연의 기운도 따라 올라가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온 가족이 함께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먹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생활정성자리에 54번 기도 37 100일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 37은 21일, 100일 기도는 100일이에요. 이 카드가 정성자리에 나왔다는 건 4번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상 처방이 꾸준함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절에 가거나 신당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매일 무 한 잔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반복이 기도예요. 4번 분들은 원래 끈기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독대 기운을 타고났으니까요. 그 끈기를 지금 정성에 쓰시면 돼요. 21일만 해보세요. 3주만 같은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그 21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기운을 만들어요. 칠성님이 속마음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 때를 당기는 게 바로 이 꾸준한 정성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는 손이 느껴져요. 4번 분들이 매일 쌓는 작은 정성을 칠성님이 다 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전체를 품어주는 흐름이 남아있어요. 결실방향 자리에 20번 제동자가 나왔어요. 제동자는 금전 유입의 동자예요. 작은 재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불어나는 돈의 흐름을 가져오는 카드예요. 4번 분들의 결실이 제동자로 나왔다는 건 오래 기다려온 보상이 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큰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오는 재물이에요. 장독대처럼 묵혀둔 것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혹은 부수입이 생기는 흐름으로 읽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골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잡히는 쪽이에요.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흐름이고,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가정의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긴장감도 풀리는 쪽으로 기울어요. 제동자는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성을 쌓고 기본을 채운 사람한테 찾아오는 동자예요. 4번 분들이 딱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까지가 4번 분들의 후반 4장이에요. 정리해보면 이제 터가 잡히기 시작하고 기본을 채우면서 매일 작은 정성을 쌓아가시면 돼요. 그 끝에 꾸준한 재물이 들어오면서 삶이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오래 기다리고 묵묵히 견뎌온 4번 분들한테 드디어 때가 오고 있어요. 4번 분들에게 전통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칠성님한테 빌었어요. 우리 아이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었어요. 그 정성이 자손한테 복으로 내려온 거예요. 4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쌓고 있는 정성은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모이고 있어요. 칠슬성님이 세고 계세요. 4번 분들의 수호 신령은 칠성님이에요. 복과 수명을 관장하시는 덜의 신령이에요. 4번 분들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칠성님한테서 온 거예요. 때가 되면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급하게 재촉하지 마시고 정성을 멈추지 마세요. 곧 응답이 와요. 소품 색상은 금색이에요. 금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거나 금색 액세서리를 하나 걸치시면 복록의 기운이 더 강해져요. 4번 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한 줄이에요. 오래 익은 것이 가장 깊은 맛을 내요. 때가 왔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뽑은 카드 번호와 지금 소원하시는 것 한 줄 남겨주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댓글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한테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신령님은 항상 계세요. 감사합니다.